스마트폰 카메라 대 사람의 눈. 우리 눈과 핸드폰 카메라는 모두 빛에 민감한 렌즈와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는 이 빛을 한 곳에 모이게 해요.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표면인 망막은 이미지를 수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망막은 시신경을 통해 뇌에 자극을 보내죠. 마지막으로 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빛이 렌즈 표면에 닿습니다. 렌즈에 있는 특별한 구멍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 후에 빛은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눈의 망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망막과 핸드폰 센서 모두 거꾸로 된 이미지를 수신한 뒤 올바른 위치로 뒤집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속도계 대 인간의 뇌이. 우리 뇌에는 고리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액체와 작은 머리카락 같은 센서가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머리카락 세포 안에는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이는 움직임과 중력에 관련하여 머리의 위치를 감시합니다. 차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은 가속도계를 사용합니다. 신체가 뇌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가속도계는 중력, 움직임 및 진동과 같은 힘을 측정합니다. 또한 핸드폰 장치의 어느 쪽이 올바른 쪽인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스마트폰 프로세서 대 인간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은 뇌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과정을 책임집니다. 지각력, 주의력, 사고력, 언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은 두뇌 피질 덕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바로 기기의 중심이죠. 스마트폰은 초당 수십억 개의 계산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명령을 수신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제어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스마트폰 배터리 대 인간의 위.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기능을 할 수 없을 거고 핸드폰 또한 작동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먹는 모든 것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몸은 음식을 위해서 다른 액체와 섞어서 소화시킵니다. 우리가 먹은 식품에서 나온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설탕으로 분해해요. 이는 혈류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위해 즉시 사용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됩니다. 스마트폰이 전원에 연결되면 스마트폰의 식량, 즉 전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고 점차 에너지가 전기로 바뀝니다. 스마트폰의 바이러스 백신 대 인체 면역 체계.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 예를 들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를 발견하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물질을 찾아내서 없애버리죠. 면역 체계는 맞서 싸운 모든 미생물을 기록해둡니다. 다시 만날 때를 대비해서요. 바이러스 백신은 파일, 프로그램 및 앱을 스캔하고 특정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비교합니다. 이러한 코드 중 일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악성 소프트웨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이러스 백신은 이 코드가 바이러스인지 확인하고 제거하거나 검역합니다. 인터넷 대 인간의 언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뇌의 몇몇 부분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중 일부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체계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일부는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하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보통 좌뇌에서 일어납니다. 인터넷 또한 의사소통의 한 종류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죠. 이 모든 과정 역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라우터, 서버, 위성, 휴대폰 타워, 라디오, 스마트폰, 그리고 많은 것이 관련됩니다. 스마트폰의 나침반 대 인간의 방향 감각. 사람은 항법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은 내후각 뇌피질이라고 불리는 뇌의 한 부분 덕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치 세포는 일단 여러분이 특정한 장소로 향하기 시작하면 작동을 시작하죠. 세포 집단이 즉시 주변 환경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격자 세포는 두뇌의 GPS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출발한 장소에 비교해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방향을 향하면 머리 방향 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GPS는 위성과 기기 내부의 수신기 사이 전파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습니다. 또한 자력계라는 센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는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이 이 정보를 분석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대 인체시계. 생체시계는 시간을 추적하는 몸의 내부 알람입니다. 언제 먹고 자고 더 열심히 일하고 쉴 때인지 알려줍니다. 생체시계는 빛과 어둠에 반응하는 뇌 속의 세포 그룹에 의해 조절됩니다. 게다가 몸 안의 모든 세포는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고 24시간 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생체시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생체시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람은 신체시계보다 훨씬 덜 복잡합니다. 시간을 설정하면 필요할 때 정확히 깨워주죠. 또는 여러분의 수면 패턴에 따라 가벼운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워주는 특별한 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리 카드 대 인간의 해마.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그 덕분에 장단기 기억을 형성하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또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핸드폰의 작은 전류가 플래시 메모리 칩의 전자를 움직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기록되죠. 정보를 지우면 조금 더 높은 전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SD카드는 보통 데이터를 10년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셀은 시간에 따라 소멸되는 특정 전화를 전달합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 대 사람의 귀. 웨이는 음파를 모아 귀 안의 고막으로 보냅니다. 고막이 진동하고 중위에 있는 3개의 작은 뼈를 움직입니다. 이는 뇌의 액체를 움직이게 하죠. 그곳에 위치한 머리카락 같은 세포들이 구부러지고 전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극을 뇌로 보내고 두뇌는 이 자극을 소리로 해석합니다. 스마트폰은 거의 전력이 필요 없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미니어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귀에 있는 작은 구조물과 마찬가지로요. 음파가 마이크에 닿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혹은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진 마이크의 진동판이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은 작은 전류로 변환된 다음 오디오 신호로 변환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